과거에 1997년 IMF 때는요, 사람들이 다 난리를 쳤습니다. 왜냐? 언론 뉴스에서 IMF가 터졌다,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대대적으로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피부로 느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지 그런 이제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주변에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서 그냥 침몰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지금은요, 사실상 정부가 대책이 없어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어디 가서 돈 벌었다는 얘기 해도 안 되고요. 왜?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바구니를 여러 개로 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곳에 이렇게 나눠서 담아야 되고, 안정을 추구해야 되고,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빠져가지고 흥분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차분히 마음을 먹고 주변을 둘러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궁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실체가 불분명한데 명목 가격이 오른 걸 보고 되게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바보 됩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채권 시장도 이제 호황을 보일 거고, 주식 시장도 이제 좀 사람들이 옥석 가리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빚내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몰락하고 망가질 것이고, 소수의 자기 돈을 가지고 조용히 투자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출 이자가 5%에서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늘고 길게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투기해가지고 5배, 10배 오를 생각하면 인생이 끝장납니다. 지금은 미국만 세계 최고의 호황이고 나머지는 엉망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죠. 미국의 저 고금리 상황이 4년, 5년 간다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도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낮추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요, 경제 비관론이 확산될 겁니다. 경제 심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죠. 한국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26개월 뒤가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덧 이제 앞으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5년 한 말, 2026년 상반기, 하반기, 앞으로 한 1년, 한 2년 남짓 뒤면 한국에 되게 어려운 이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고 저축은행이고 쌩 난리죠. 이 사기와 조작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법사가를 허위로 업시켜서 대출을 받고 이제 부실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엉망입니다. 부동산 통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죠. 부동산 시행사나 건설사나 언론이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이나 전부 다 사기꾼 집단입니다. 악질 사기꾼입니다. 개 쓰레기들이죠. 그런 이들이 이제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말 엉망인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험난한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참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건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묘사한 영화죠. 이번 참에 다시 한 번 더 저 영화를 보려 합니다. 왜겠습니까? 과거를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릴 것 같습니다. 괜찮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많이 두렵고 많이 염려스럽고 많이 걱정스러울 텐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전문가 없고 그냥 자기의 생업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일본 드라마에 중년 남성이 혼자 여행 다니고 이제 여성이 솔로로 지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족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가족들과 같이 여행 가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니 혼자서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압축된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국가의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 이제 압축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묘사해주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좀 더 궁리하고 좀 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쓸데없는 욕망은 버려야 되고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고소득 중산층들이 대거 걸려들었고 그들이 아마 많이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함부로 이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나라가 엉망입니다. 대통령 그가 더욱더 막장짓을 하고 있고 쓰레기짓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과 철학이 1도 없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써야 됩니다. 여차하면요 70세에도 200만원 받고 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먹고 사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편협하게 빚진 사람들은요 시각이 편향되어 있고 기득권 보수층들을 조화를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왜? 언론에 세뇌돼 가지고 매스미디어의 노예가 돼서 포획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울컥하면서 사는 겁니다. 부채 노예로 살고요. 비참한 삶을 살고 남이 수십억 벌었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으면서 비교질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사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요 정말로 더 많은 굴종과 굴욕을 강요당할 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야 됩니다. 티나지 않게 잘 은폐 위장에 있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웃고 잘 살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여유를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드러내면 저 사람 돈 많은 것 같아 이러면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추구해야 되고 긴장하며 지내야 되고 정말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가가 100불, 150불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요 멀쩡한 놈들이 잘 없어요. 개막장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 가려가면서 만나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요. 이래저래 견디고 버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정말로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 라는 겁니다.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삶을 잘 지킬 수 있게끔 정말로 정의 바짝 차리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기다리고 견디고 또 두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견디고 두고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기득권들만 떠받드는 불쌍한 인생들, 영끌족들, 금융노예들이 창궐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들이 아마 많은 인생의 교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고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조용히 자신의 가족을 챙기고 저축하며 삶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도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삽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생존하시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